아니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기에 애를 안 낳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떼는 우리 부모님 그 윗세대 분들이 지금 우리 또래일 때 세상이 어땠을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야흐로 30년 전 1990년대 초반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진짜요? 진짜 5천만 원짜리 집이 있었다고? 월급이 막 20만 원 이랬던 거 아니에요? 어허, 1990년대 초반 평균 월급은 약 30에서 40만 원, 1992년엔 약 45만 원으로 인상된 걸로 나오거든요. 집값은 최대 20배까지 올랐는데 월급은 10배도 채 안 오른 거죠. 30년 전에는 맞벌이를 하면 10년 안에 집을 살 수 있었구나. 지금은 택도 없죠. 통계청 조사를 근거로 한번 볼까요? 올해 40대 근로자 평균 소득이 353만 원. 그런데 집값이 10억이잖아요? 이자 다 떼고 딱 원금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최소 290개월 이상을 갚아야 해요. 그런데 저 월급 350만 원 안 되는데요. 저도요. 누가 자꾸 저렇게 돈 잘 버는 거지? 그리고 23년은 무슨 너무 단순한 계산인 거고,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30년까지 갚아야 한다고요. 30년 전에는 완전 천국이었네요. 천국. 이때 우리나라 초혼 나이는 평균적으로 남성이 28세, 여성이 25세였습니다. 1990년대엔 혼인율이 8이 넘었는데 2000년에는 혼인율이 7, 2010년 6.5, 지금은 3.8이네요. 갈수록 우리나라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초혼 연령도 이렇게나 차이 날 줄은 몰랐어요. 10년 전은 남자는 32세, 여자는 29세. 지금은 남자가 34세, 여자가 31세가 돼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다 집값 때문 아니겠어요? 실제로 국토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집이었어요. 그리고 저출산 대응 사업들 중에서도 바로 이 주거 지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이고 있다고 해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와 관련한 예산이 21조 3,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의 약 86%인 18조 3,400억 원이 주택도시기금 예산이라는 겁니다. 기금 예산은 직접적인 주택 공급 대신에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죠. 대출은 일단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1억 원을 지원한다 해도 실제로 체감되는 지원액은 이자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지원을 받은 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니까 결혼을 결정하고 출산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생아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게 이자율 깎아줄 테니 대출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실상은 이 사람들의 주거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기보다는 집값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할구원, 그게 무슨 말이야? 맞잖아. 집을 5개 사는 사람이 없으면 4억 5천이 됐다가 아마 4억이 되고 이렇게 점점 집값이 낮아질 건데 5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값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불경기에 직장도 위태위태하고 월급도 그냥저냥인 현대인들이 어떻게 5억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을 했대. 그런데 4개월 만에 올해 1월에 상승 전환을 했다 하더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했다니까. 저출산 대응 정책 설계 자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난해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이 48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출생한 신생아가 23만 5천 명이었단 말이죠. 한 명당 2억씩 지급을 했을 때 총 47조 원이 들었거든요. 1조 남아요. 이러면 그냥 2억 연금으로 주면 안 되나? 2억 받으면 집도 장만하고 애도 키우고 뭐 다 할 수 있겠는데? 정신 차려 갈구원. 단순한 계산인 거지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지. 그 2억에 집착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부산시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산시가 우리나라 특광역시 중에 첫 주자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 1등하는 기고? 게다가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부산 중구가 출산율 0.3명으로 출산율 꼴등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등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이 꼴등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행구실의 안테나, 행구실의 행동파 저 갈구원이 힘을 좀 써봤습니다. 부산 곳곳에 있는 특파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부산 사구에서는 미혼 남녀 소개팅
인생부터 커플 성사 축하금, 상견례 비용, 신혼집 전세 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1981년생부터 2001년생까지 4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총 5천만 원. 1,000만 원이면 생각보다 돈이 큰데.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얼마가 드는지 아시나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올해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4천만 원. 여기서 집값을 빼면 6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으면 솔직히 결혼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야, 사하구가 타깃을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결혼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네. 구군에서 이 정도로 하면 부산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부산시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저출산 대책의 첫 번째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어요. 애 하나도 안 낳는 판국에 둘 이상도 다자녀 가구를 인정하는 건데요. 이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는 세대가 2만 5천여 세대에서 15만 7천여 세대로 늘었어요. 다자녀 가구는 받는 혜택이 큰가 보네요. 공영 주차장이랑 체육시설, 체육회관을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 시설은 감면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라고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에서도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 이러면 안 돼. 부산 중구 출산율이 0.31명이라고. 이건 출산율 붕괴가 아니라 쇼크야, 쇼크. 우리가 조사해서 대책 세워가지고 부산시에 전달하자. 헝가리 제도 어때? 대출 탕감 이거 쓸까? 아니면 사하구가 하는 결혼 장려하는 사업 이걸 좀 확대해보자 할까? 그냥 통 크게 결혼부터 지원하는 건 어떨까? 그래 나라도 지원하고 지자체도 지원을 하고 요즘은 민간 기업에서도 지원 많이 해주잖아. 구형그룹에서는 직원들에게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 원씩을 지급하고 쌍방울과 선크루즈 호텔, 리조트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대. 그래 이렇게 기업들까지 나서서 하니까 어떻게든 우리한테도 희망은 있겠지. 우리 희망 잃지 말자. 우리 저출산 잘 극복해서 미래 세대에도 짱짱한 부산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햄구실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기 전에 속보입니다. 제가 조사한 거 하나 빠져먹었어요. 에? 여러분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자녀가 2명일 경우엔 국민연금에 1년 더 가입한 거로 인정해주고 3명 이상일 경우엔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1년이 추가되면 2% 정도 수령액이 높아지는데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출산 크레딧으로 102만 원에서 최대 10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고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분들은 지원 대상이니까 꼭 신청하세요. 이상 햄구실의 햄구원 달곤이었습니다.